버스를 모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운전사의 어깨 위에 놓이는 진짜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구 곳곳에는 보기만 해도 피가 얼어붙을 듯한 길 위로 거대한 버스를 끌고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대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가장 미친 노선들 수십 개를 따라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인간의 용기가 한계까지 시험되고 핸들을 한 번 돌릴 때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 위를 한 발 내딛는 기분이 드는 길들이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이 성장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게 감상해주세요. 무크티나트로 가는 길, 낭떠러지 위 108마일. 이 길은 길이가 약 108.74마일에 이르고 해발 높이는 12,467피트가 넘습니다. 도로는 히말라야의 진흙투성이 산길을 따라 이어지고 산비탈에 매달리듯 붙어 올라가며 가파른 S자 커브들을 기어오르고 끝없이 변덕스러운 자연의 기분에 지배당합니다. 한 번만 미끄러져도 자동차는 행성에서 가장 깊은 협곡 아래로 떨어져가는 작은 점으로 변해버립니다. 이 길은 사람을 겁먹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두 번씩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길이 신성한 사원 무크티나트로 이어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산 전체에 도전하게 만들 정도로 그들이 기어코 도착하고 싶어하는 장소죠. 난가 파르밧 비탈, 히말라야의 살인자. 몸통 위를 기어가는 도로. 우리가 히말라야를 등지고 나가면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위험한 비탈 가운데 하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도로가 난가 파르밧의 옆구리를 그대로 관통하며 나 있습니다. 난가 파르밧은 히말라야의 살인자라는 섬뜩한 별명을 가진 산입니다. 도로의 폭은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한 차로뿐 가드레일은 전혀 없습니다. 바퀴 아래에는 거의 2,000피트에 달하는 깊은 허공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길은 수십 년 동안 극한 도로에 익숙해진 운전자들에게조차 극한의 시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용감한 이들을 기다리는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초록빛으로 빛나는 페어리 메도우가 펼쳐지죠. 거친 세계가 갑자기 동화 속 풍경으로 바뀌는 장소입니다. 아바노 고개, 조지아에서 가장 높은 산악도로 조용한 알프스 목초지를 지나서는 곧바로 코카서스의 날 것 그대로의 위력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바노 고개는 조지아에서 가장 높은 고개이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26.72마일에 이르는 진흙, 떠내려간 자갈, 날카로운 코너들과 거대한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채 이어지는 수많은 커브 구간들. 한 번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버립니다. 이 땅은 어느 순간이든 발 아래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눈은 길 전체를 얼음덫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고개는 1년에 몇 달만 열리지만 여기 오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구름이 내려다보는 바로 그 시선으로 코카서스를 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웅장하고 차갑고 절대 잊히지 않는 풍경으로요. 핀마르크, 추위와 어둠,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땅. 아직 진짜 시련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핀마르크가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이곳은 노르웨이 북부 새하얀 사막 같은 땅입니다. 영하 40도의 추위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곳이고 바람은 안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두꺼운 흰 장막처럼 뒤덮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겨울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폭설은 도로의 윤곽을 지워버리고 밤은 끝이 없어 보이죠. 이 지역에서 차가 고장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몇 시간, 심하면 며칠씩 구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핀마르크는 방심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엘 카미노 데 라 무에르테, 실수가 곧 죽음이 되는 볼리비아의 도로.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커브 한 커브마다 두려움이 살아 숨쉬는 세계로 돌아옵니다. 엘 카미노 데 라 무에르테, 죽음의 길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길은 거의 40마일에 달합니다. 높이차도 어마어마해서 15,000피트에서 3,000피트까지 내리꽂힙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아득한 낭떠러지, 차량 바로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비탈, 도로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듯한 안개. 가드레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좁디 좁은 흙길 한 줄뿐. 그래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는 시면으로의 추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뼈의 길, 시베리아 영구동토의 심장을 관통하는 길, 죽음의 길이라는 이름도 이미 충분히 불길하게 들리지만 다음 목적지의 이름은 아예 선고처럼 들립니다. 바로 뼈의 길입니다. 콜리마 도로는 거의 1,000마일에 걸쳐 혹독한 시베리아 벌판을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암울한 악명을 떨치게 된 이유는 기후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역사 때문입니다. 굴라그 시대, 이 도로를 건설하던 동안 수천 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도로 포장 아래에 그대로 묻혀버렸고, 그래서 지금도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름이 남았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얼음은 도로를 유리처럼 미끄럽게 만들죠. 여름에는 녹아내린 영구동토층이 끈적거리고 배신스러운 진흙으로 변해 어떤 차든 그대로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길이 외딴 마을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선이자 이 지역을 살게 만드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다시 히말라야로, 당신 대신 숨을 쉬어주는 것 같은 조지라 곡에 우리는 다시 땅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히말라야로 돌아옵니다. 조지라 곡에는 길이 고작 16마일에 불과하지만 마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끝없이 따라가는 듯한 무한한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라다크와 카슈미르를 연결하는 이 길은 두 지역 모두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길이지만 그만큼 두 지역 모두에게 무자비한 길이기도 합니다. 해발 높이는 11,482피트가 넘습니다. 도로는 좁고 진흙투성이이며 어떤 구간에서는 그저 벽처럼 생긴 바위에 그대로 파내어진 길에 불과합니다. 바람은 차를 낭떠러지 쪽으로 잡아당기며 이 차가 과연 얼마나 살아남고 싶어 하는지 시험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이면 이 고개는 완전히 얼음에 덮여 매몰됩니다. 봄과 가을에는 길 전체가 미끄러운 진흙길로 변해 운전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미터가 전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맺은 계약이다. 키슈트와르 도로, 허공에 매달린 길, 이제 우리는 길이 허공에 떠있는 듯한 곳으로 향합니다. 인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노선 가운데 하나인 키슈트와르 도로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도로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도로의 폭이 너무나도 좁아서 마치 바위 위에 연필로 선 하나를 그어놓은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포장은 이미 부서지고 갈라져 있어 바퀴 아래에서 돌들이 그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아래는 거의 2,000피트에 이르는 깊은 허공입니다. 안개는 예고 없이 갑자기 떠올라 시야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은 차를 낭떠러지 쪽으로 떠밀어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이 길 위에서 한 미터는 그 자체가 아슬아슬한 숨 한 번 가도 같습니다. 해골 해안, 바람과 유령선의 왕국을 가로지르는 길, 우리는 산을 떠나 나미비아로 향합니다. 악명 높은 해골 해안을 따라 이어진 유명한 비츠바이 도로로 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나라 북서부를 가로지르며 수도 빈트후크와 항구 도시 월비스베이를 이어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풍경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사막, 모래 위로 낮게 깔려 흐르는 안개, 그리고 바람이 일으키는 거대한 모래먼지의 벽들. 황금빛 모래 언덕 사이에는 녹슨 난파선들이 쉬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의 파도에 휩쓸려 해안으로 내던져진 채 이제는 바다의 무자비함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철제 유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는 나라의 매우 중요한 길이지만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막은 약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모래는 길을 삼켜버릴 수 있고 바람은 사람을 길에서 빗나가게 만들 수 있으며 뜨거운 열기와 완전한 고립은 여행 전체를 성격과 의지에 대한 진짜 시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A537 캣 앤드 피들, 아름답지만 치명적으로 교활한 영국의 도로 아프리카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영국으로 향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피크 디스트릭트의 초원 언덕들 사이에는 나라 밖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길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A537 캣 앤드 피들로 불리는 도로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이 목가적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부드러운 초록빛 언덕, 유려하게 이어지는 풍경의 곡선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도로는 영국 전체에서 손꼽히게 위험한 도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길이는 약 6.8마일에 불과하지만 그 한 마일마다 갑작스러운 급커브가 이어져 있고 안개는 한순간에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쉽게 미끄럽고 경사도는 생각보다 훨씬 가파르죠. 이 길의 아름다움은 철저하게 속임수입니다. 숙련된 운전자들조차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조작이면 이 여행이 곧바로 참사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고대 팔룽도로, 중국 절벽을 따라 꿈틀거리는 돌뱀 영국을 떠나 우리는 중국 윈난성으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서펀틴 도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길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고대 팔룽도로는 길이가 약 75km로 200개가 넘는 급커브를 품고 있습니다. 산 비탈을 기어오르듯 올라가며
마치 거대한 도룡이 산봉우리를 휘감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 도로가 건설된 것은 1960년대입니다. 중장비 없이 그저 도구와 현지 주민들의 믿기 어려운 끈기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길은 여행자들이 신경줄을 시험해보고 동시에 자연이 가진 원초적인 힘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어 할 때 찾는 노선이 되었습니다. 파익스 피크 하이웨이, 하늘로 이어지는 미국의 도로 다음 목적지는 미국 콜로라도 주입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파익스 피크 하이웨이가 깔려 있습니다. 하늘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길이가 19마일에 달하며 높이가 14,115피트를 넘는 본구리까지 사람을 끌고 올라갑니다. 이 도로는 1915년에 개통되었고 곧 모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드레일 하나 없는 서펀틴 구간들, 수백 개에 이르는 급커브, 복잡한 지형, 이 모든 것이 이 오르막길을 동시에 위험하고도 숨 막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로키 산맥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그 장면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위험을 지워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안조브 터널, 타지키스탄의 어두운 동맹 미국의 산들을 떠나 우리는 타지키스탄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안조브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길이는 겨우 3.1마일에 불과하지만 해발 높이는 8,860피트가 넘습니다. 터널 안에는 늘 안개가 끼고 벽 틈 사이로 물이 스며 나오며 조명은 극도로 약합니다. 이 조합은 이 터널을 지나는 이를 마치 지하 미로 속으로 내려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터널은 2006년에 개통되었고 곧 위험의 터널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길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길을 몇 시간이나 줄여주는 나라 전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텐룽 고속도로, 중국 절벽 사이를 흐르는 현대공학의 심포니, 이제 우리의 길은 중국 산시성으로 이어집니다. 유명한 텐룽 고속도로가 바로 이곳을 지나갑니다. 관광지들을 외딴 상한 마을들과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18.6마일에 이르는 구간 동안 도로는 수십 개의 터널과 고가교를 통과하며 석회암 절벽 주변을 마치 춤추듯 휘감고 지나갑니다. 각각의 다리와 커브들은 마치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듯합니다. 자연은 강하지만 인간의 공학 역시 그와 조화를 이루며 어깨를 나란히 설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높게 펼쳐진 터널의 아치, 바퀴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 바로 옆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풍경까지,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바위 사이를 여행하는 기분을 만들어줍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건축 기념비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사우스다코타의 도로, 야생으로 들어가는 관문 사우스다코타 남서부에는 길이가 60km가 넘는 도로 하나가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산 비탈과 울창한 숲 사이를 마치 풍경 속에 박아 넣은 긴 리본처럼 꼬여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도로 포장은 꽤나 잘 정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앞으로 만나게 될 거의 지옥에 가까운 도로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 평온해 보이는 모습은 철저히 위장된 것입니다. 이 길은 윈드케이브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곳은 기묘한 석회암 동굴과 상상도 못할 기괴한 형태의 암석들로 유명합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그대로 관통하며 뚫어놓은 터널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터널은 폭이 불과 2.5m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가장 대담한 운전자들만이 이 길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좁은 열쇠구멍 터널에 버스를 밀어 넣을 용기를 냅니다. 아말피 해안, 낭떠러지 위에 매달린 이탈리아의 아름다움, 사우스다코타의 거친 바위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신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아말피 해안과 그 곁에서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급커브들이 나란히 서 있는 곳입니다. 이 도로는 마치 절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한쪽에는 거대한 바위벽이, 다른 한쪽에는 바다로 곧장 떨어지는 끝 모를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차량 행렬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끊이지 않고 여행 성수기에는 교통이 끝없는 춤이 되어버립니다. 버스, 오토바이, 수많은 여행객들이 서로 엉키듯 움직입니다. 커브 한 번 돌 때마다 승객들은 의자 깊숙이 몸을 밀어넣게 되지만 바로 이런 길 위에서 엽서 속 사진 같은 장면들이 탄생합니다.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풍경들 말이죠. 키나우르 도로, 위험과 공포가 나란히 선 북인도의 길,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이탈리아를 뒤로하면 우리는 다시 거칠고 험한 북인도의 산으로 들어갑니다. 유명한 키나우르 도로가 여행자를 맞는 곳입니다. 장엄함과 원초적인 공포가 함께 느껴지는 길이죠.
키나우르는 고산 지역으로 기후는 자비를 모릅니다. 땅은 늘 눈사태와 산사태의 위협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도로는 좁고 가파르며 바위 낙석이나 폭설로 중간중간 끊기기 일쑤입니다. 버스 운전자에게 이 길은 1급 시험과도 같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십 명의 생명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곳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바로 이 길이 마치 세기에 걸쳐 숨겨져 온 듯한 오래된 불교 수도원들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BR319 870km에 이르는 아마존의 진창 얼어붙은 히말라야를 뒤로하면 우리는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한 아마존의 심장부로 이동합니다. 남미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로 가운데 하나인 BR319로 가는 길입니다. 거의 870km에 이르는 이 도로는 야생 정글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우기가 되면 길 전체가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립니다. 깊게 패인 웅덩이, 끈적이는 진흙, 사가 빠지기 직전의 낡은 목조다리들이 어떤 차량이든 지나가다가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협합니다. 버스들은 이곳에서 며칠씩 꼼짝 못한 채 갇히기 일쑤입니다. 진창 같은 함정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채 말이죠. BR319를 건너는 매번의 여정은 단순히 기계의 테스트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시험입니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로탕고개, 이름 그대로의 히말라야 길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히말라야가 우리를 부르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악명이 높은 로탕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개의 높이는 거의 4,000m에 이르고 이름은 티베트어로 시체 더미를 뜻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가파른 지그재그 커브, 얼음처럼 미끄러운 노면, 예고 없이 쏟아지는 눈사태. 이 도로는 마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하와 산본구리가 펼쳐지는 장관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수많은 이들이 매년 그 치명적인 명성을 알면서도 꼭 이 길을 건너보고 싶어 합니다. 페루의 산악도로,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길 얼어붙은 로탕에서 떠나면 우리의 여정은 페루로 향합니다. 안데스의 아름다움이 남미에서도 가장 무서운 교통사고 통계와 나란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 붙은 것처럼 붙어있는 도로망, 가드레일 하나 없는 길, 부서지기 쉬운 흙길,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사태의 위협 때문입니다. 이곳의 버스들은 늘 만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딴 마을에서 도시로 나가야 해서 또 다른 사람은 전설처럼 회자되는 풍경을 직접 보고 싶어서 이 길을 탑니다. 풍경은 실제로 숨 막힐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어느 순간이든 여행을 끝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움과 위험이 늘 나란히 걷는 길, 그 길의 대가입니다. 카라코람 하이웨이,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고도의 길. 다음 시험은 카라코람 하이웨이입니다. 길이는 1300km가 넘고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도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어떤 구간은 높이가 4700m에 가깝게 치솟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지형, 바위 낙석, 눈사태, 가드레일 하나 없는 가파른 커브들. 오랜 경험을 가진 운전자조차 버스가 낭떠러지 끝을 따라 미끄러져 가는 순간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카라코람을 오가는 매번의 운행은 웅장한 산의 위용에 대한 경애와 단 한 걸음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감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길을 직접 달려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꼭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사치고개, 물과 얼음 아래로 사라지는 판지 계곡의 관문 인도 북부에서는 사치고개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거칠지만 아름다운 이 고개는 판지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 도로는 너무나도 좁아서 웬만하면 차 한 대 지나가는 것조차 벅찰 정도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버스라니 말할 것도 없죠. 풍경은 잠시도 한 모습에 머물지 않습니다. 갑자기 폭포가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얼음벽이 눈앞에 솟아오르기도 하고 한참 아래에 낭떠러지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이 루트는 여행자들에게 장엄한 장면들을 선물하지만 동시에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위험한 대엇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판지아굴라 노선,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길 사치고개를 지나면 우리는 판지아굴라 노선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물론 산 비탈에 간신히 매달린 좁은 흙길을 도로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이곳에는 우리가 익숙한 아스팔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저 진흙, 바위,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절벽뿐입니다. 도로밖 한 발짝만 나가면 수백 미터에 이르는 허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호 울타리도 아무런 너그러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버스는 이 길을 매일 오갑니다. 이곳 운전자들은 진정한 명인이라 불릴만 합니다. 커브 하나, 회전 하나가 곧 생과 사의 가느다란 경계를 밟고 지나가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한 미터 한 미터를 따라갈 뿐입니다. 마치 자기 눈길이 버스를 도로 위에 붙잡아두는 마지막 힘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융가스 도로, 전설적인 볼리비아의 죽음의 길. 하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길은 다음 목적지 앞에서는 다소 빛이 바래 보입니다. 바로 융가스 도로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던 길이죠. 예전에는 이 길을 따라 여객버스가 매일 오갔고 그중 많은 운행이 비극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융가스 도로는 약 70km에 걸쳐 이어지며 라파스와 코로이코 지역을 연결합니다. 길폭은 겨우 3m 정도. 한쪽에는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에는 구름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600m짜리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차량 2대가 서로를 피해서 지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습니다. 수년 동안 이 길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이 죽음의 복권에서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되는 여객버스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융가스 도로는 극한을 즐기는 산악 자전거 마니아들이 더 자주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거대한 버스들이 이 죽음의 길을 기어다니던 그 시절의 기억은 영원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거량터널, 중국 마을 주민 13명이 손으로 뚫어낸 길 남미를 떠나 우리는 다시 중국으로 향합니다. 작은 마을 주민들이 손수 만들어낸 전설적인 거량터널이 이곳에 있습니다. 바깥 세상과 연결되고자 했던 13명의 주민, 그리고 원시적인 도구들. 그 거대한 바위에 뚫어놓은 길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의 감탄을 자아내는 이 도로입니다. 터널은 좁고 길며 바위 절벽에 뚫린 창 같은 구멍들 사이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내부는 어둑어둑하고 노면은 거칠고 언제라도 마주오는 차 한 대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곳에서는 차량끼리 비켜갈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광객은 이 길의 전설을 들으러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담대함을 시험해 보러 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량터널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은 길이라는 점입니다. 제임스 돌턴 하이웨이,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침묵으로 향하는 길. 다음 여정은 혹독한 알래스카입니다. 악명 높은 제임스 돌턴 하이웨이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400km가 넘는 이 도로는 얼어붙은 공허 속을 관통하며 애초에 일반 운전자를 위해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원래는 송유관 관련 작업자들을 위한 길이었죠. 노면의 대부분은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 굵은 돌과 깊은 구덩이들이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져 작은 고장 하나조차 곧 생존을 건 싸움으로 바꿔놓습니다. 주유소는 단 3곳뿐입니다. 휴대전화 신호는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차가 한번 멈추면 구조가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 심하면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립된 도로 가운데 하나로 돌턴 하이웨이가 꼽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스키퍼스 캐니언, 골드러시 시대에 남겨진 길, 이번에는 뉴질랜드로 향합니다. 가파른 산들 사이를 따라 스키퍼스 캐니언 도로가 실처럼 가늘게 이어집니다. 좁고 난간도 없고 아주 오래된 이 길은 아직도 19세기 골드러시 시절에 만들었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없습니다. 가드레일도 없습니다. 도로 끝에서 낭떠러지까지는 겨우 몇 센티미터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들어서는 순간 숙련된 운전자들조차 어깨가 저절로 굳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길은 지금도 군사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인간이 낭떠러지 가장자리까지 가서도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조지라 고개, 삶과 낭떠러지 사이의 히말라야 통로 지평선 너머로 다시 히말라야가 떠오릅니다. 조지라 고개는 해발 3,300m가 넘는 높이로 치솟아 있으며 카슈미르와 라다크를 이어줍니다. 두 지역 모두에게 군사와 물자의 이동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 자체는 한 줄기 시험대나 다름없습니다. 진흙, 눈, 안개, 가드레일 따위는 전혀 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비탈, 그리고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들. 운전자들은 이 길에서 거의 눈을 가린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달립니다. 마치 날이 선 얼음 칼날 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요.
단 한 번의 잘못된 핸들 조작이면 차량은 벗어날 수 없는 수직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구지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페어리 메도우, 이름은 시적이지만 현실은 잔혹한 길 조지라 고개가 운전자들로 하여금 핸들을 더 단단히 쥐게 만든다면 페어리 메도우로 향하는 길은 심지어 이곳 사람들까지 긴장하게 만듭니다. 요정의 초원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동화 속 같은 길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길은 거칠고 방호시설 하나 없는 자갈길이며 거대한 낭떠러지 위로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폭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이고 커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각도로 산비탈을 도려내듯 꺾여 있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차는 그대로 심연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전설적인 루트로 꼽습니다. 난가파르밧을 바라보는 경치와 마치 세상의 끝 가장자리를 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말이죠. 파사지 뒤 고아, 바다에 잠겨버리는 프랑스의 길 험악한 히말라야 산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프랑스로 향합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특이한 도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파사지 뒤 고아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길이가 4km 조금 넘는 평범한 길일 뿐입니다. 육지와 누아르무티의 섬을 이어주는 도로죠. 하지만 이 길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이 길 전체가 물속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밀물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빠르게 치솟아 몇 분 사이에 조용하던 도로를 거품이는 바다로 바꾸어 버립니다. 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삼키면서 말이죠.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자연의 함정에 빠져들곤 합니다. 단 한순간만 방심해도 자동차는 바다에 휩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파사지 뒤 고아를 지날 때마다 사람은 바다와 내기를 하는 셈입니다.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 수 없는 내기죠. 텐먼산, 99 커브로 불리는 중국의 도로 파사지 뒤 고아가 바다로 사람을 위협한다면 텐먼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커브로 심장을 쥐어짜듯 위협합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99 커브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대략 11km에 이르는 이 도로는 하얀 리본처럼 산비탈을 휘감고 올라갑니다. 바로 이곳에서 99개의 커브가 나선형으로 이어지며 정상으로 향하는 치명적인 나선을 만들어냅니다. 도로는 좁고 경사는 가파르며 날씨 또한 늘 장난을 칩니다. 짙은 안개나 갑작스러운 비는 아스팔트를 미끄러운 리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버스들은 이 길을 매일 달립니다. 하지만 수년 경력의 베테랑 운전자들조차 몇몇 커브를 돌 때면 손바닥에 저절로 땀이 고인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올라가면 산봉구리와 발 아래로 흘러가는 구름이 어우러진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현실을 초월한 풍경이죠. D915 도로, 아는 사람은 적지만 모두가 두려워하는 터키의 길, 중국의 하늘길 같은 서펀틴을 뒤로하고 나면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터키입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그러나 행성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가운데 하나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D915 도로는 먼 옛날 1916년에 러시아 군대가 건설했습니다. 29개의 가파른 헤어핀 커브, 난간 하나 없는 낭떠러지, 해발 3,000m가 넘는 구간들, 이 모든 것이 이 길을 처음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끊임없이 밀려드는 안개와 비, 눈 때문에 시야는 자주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길은 너무 좁고 미끄러워서 추월은 곧바로 목숨을 건 묘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길을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현지인들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경험과 행운에 기대는 일뿐입니다. 반면 관광객에게 이 길은 대부분 차라리 포기하는 편을 택하게 되는 극한의 시험입니다. 아말피 해안,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숨겨진 위협, D915 도로의 얼음 같은 소나기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면 우리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도로의 마법과 위험이 가장 촘촘히 엮여있는 곳입니다. 아말피 해안은 동화 같은 공간입니다. 파스텔 톤의 집들이 절벽을 타고 매달려 있고 청록색 지중해가 햇빛 아래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긴장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길이 너무나 좁아서 차량 2대가 서로를 비켜나갈 때는 거의 숨을 맞대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차량 행렬은 촘촘한 벽처럼 움직이고 커브 하나하나가 인내심을 시험하는 작은 시험대가 됩니다. 거대한 관광버스들은 예고 없이 커브 뒤에서 불쑥 나타나 다른 운전자들이 바위벽 쪽으로 최대한 붙어 서야만 비켜 지나갈 수 있게 만들곤 합니다.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는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황홀함과 공포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 말이죠. 그로스글로크너 고산도로, 오스트리아의 얼음과 안개의 교향곡, 우리는 이탈리아를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심장입니다. 그로스글로크너 고산도로는 장엄한 산비탈과 얼어붙은 능선 사이를 가로지르며 만들어진 하나의 걸작입니다. 거의 48km에 이르는 이 도로는 36개의 우아한 커브를 그리며 산을 감싸 안습니다. 마치 은빛 실 한 가닥이 산의 몸통을 따라 감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는 해발 2,4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기분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자연 한가운데에서 벌어집니다. 여름 한낮에도 갑자기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안개는 계곡 전체를 두꺼운 벽처럼 가려버리고 자잘한 눈송이는 각각의 커브를 반응 속도 시험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도로는 빙하와 선명한 알프스 꽃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는 눈빛 서펀틴처럼 보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동시에 교활하기 짝이 없는 풍경입니다. 린스의 데스자형 도로, 하늘로 이어지는 돌계단 오스트리아의 빙하를 뒤로하고 우리는 중국 충칭으로 향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특이한 도로 가운데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린스의 셋자형 급커브 구간입니다. 18개의 날카로운 커브가 2개의 거대한 돌벽 사이를 오르내리며 이어집니다. 멀리서 보면 도로 전체가 마치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수직 석계단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노선의 길이는 겨우 3km 남짓이지만 한 미터 한 미터가 시험입니다. 좁은 도로, 급경사, 우기에는 떨어지는 낙석들. 이 모든 것이 운전자들을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주오는 차가 나타나면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 세자 커브들은 완벽한 기하학 도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 길이 주변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 되어버린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도 이 도로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장 루프, 석회암 거인들 사이를 지나는 베트남의 도로 다음 목적지는 베트남의 유명한 하장 루프입니다. 길이는 거의 300km에 달하며 거대한 석회암 산들의 윤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거친 매력으로 여행자들을 끌어당기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전통적인 상한 마을들을 지나고 음울한 안개를 뚫고 나가며 매 커브마다 이전보다 더 압도적인 경치를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도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도로는 좁고 급커브가 빽빽하게 이어져 있으며 짙은 안개는 바퀴에서 겨우 한 미터 떨어진 낭떠러지를 완전히 숨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토바이가 가장 자주 보이지만 위험은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심연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산 캐니언, 거친 지형과 낭떠러지 끝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베트남 산속 깊숙이 더 들어가면 투산 캐니언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도로가 가파른 비탈을 따라 강 옆으로 이어지고 낭떠러지는 매 순간 자기 존재를 과시하듯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마피랭 고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골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과 거칠고 위압적인 자연의 무대 장치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장소죠. 안개, 수직암벽, 끝이 없어 보이는 낭떠러지. 이 모든 것이 이 길을 단지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땅과 그 역사에 대한 깊은 존중 때문에 지나가게 되는 길로 만듭니다. 다테야마 구로베 루트, 일본의 전설적인 하얀 길. 이번 여정의 한 장을 장식하는 마지막 도로는 일본의 독특한 다테야마 구로베 루트입니다. 길이는 72km에 달하고 봄이 되면 이 길은 거대한 눈벽으로 이루어진 하얀 복도로 변합니다. 수십 미터에 이르는 눈더미가 관광객 위로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이 거대한 흰 거인 속에서 작은 점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 루트에는 로프웨이, 전기버스, 곤돌라가 포함되어 있고 에메랄드빛 구롭에 호수와 위풍당당한 일본 알프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날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합니다. 화창한 아침이 순식간에 눈보라로 돌변할 수 있고 거센 산바람은 여행 전체에 극한의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태평양을 따라 이어지는 전설적인 길 일본의 눈길 복도를 떠나면 우리는 햇살 가득한 미국 서해안으로 향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 가운데 하나인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길이는 태평양을 따라 약 960km에 이릅니다. 이 루트는 빅서 지역과 전설적인 빅스비 다리를 지나며 절벽은 거대한 수호자들처럼 곧장 바닷속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그러나 영화 속 장면 같은 이 풍경 뒤에도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사태는 도로를 자주 폐쇄하게 만들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돌풍은 차량을 옆으로 밀어내듯 흔들어 놓습니다. 안개는 부드러운 담요처럼 도로 위로 내려앉아 아래의 낭떠러지를 감춥니다. 컨버터블이 낭떠러지 끝 도로를 달리고 잿빛 파도가 안개 속으로 삼켜져 들어갈 때 운전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은 언제나 위험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파소 좌우 고개, 돌로미테 알프스의 심장 태평양의 파도를 뒤로하고 우리의 길은 다시 이탈리아로 이어집니다. 돌로미테 알프스의 보석 파소 좌우 고개입니다. 이곳에서는 초록빛 계곡과 톱니 모양의 바위 봉구리들이 맞닿아 있고 풍경 전체가 한편의 판타지 영화 세트장처럼 보입니다. 고개의 높이는 약 2236m에 이르고 근처에는 유명한 코르티나 담페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흰 천처럼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짙은 안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미끄러워지는 도로. 이 모든 것이 매번의 운행을 집중력과 반응 속도에 대한 시험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한편 카메라는 장엄한 바위 봉구리, 부드러운 알프스 목초지, 그리고 천천히 가파른 커브를 돌아나가는 자동차들을 포착합니다. 인간과 산이 함께 추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춤을 추는 일원의 모습처럼 말이죠. Nummer 1. 그리고 이렇게 수십 개의 나라와 한 커브 한 커브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수백 킬로미터의 길들을 따라온 끝에 우리에겐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길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직접 달려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미친 것처럼 보였던 길,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길, 혹은 가장 무서웠던 길은 어느 곳이었나요? 그리고 이런 장소들만 모은 새로운 영상이 또 보고 싶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